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의심이 되어 일찌감치 시댁과 연을 끊으신 한 며느님에 관한 사연입니다. 시집살이 종류도 그 집안의 가풍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시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일찌감치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희망 고문도 아니고 허황된 소리만 하시는데 좀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짜로 얻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뭐든지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법이라고 배웠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에 유행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적당하게 아끼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고 적당하게 부족한 부분도 알면서 자란 저는 시댁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같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댁 어른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부유한 것은 잘 알겠는데 정직함이 묻어나지 않고 떳떳함이 없는 부유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암튼 제가 봤을 땐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고 잘 쓰시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돈을 어떤 식으로 융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칙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듯 싶었어요. 평범하게 자란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시곤 했는데 그 점이 신기하면서도 문득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배포가 크신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의 궁금증이 의심으로 변한 시점은 남편도 너무 모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본인 부모님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꼬치에 캐물으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그냥 두 분이서 같이 사업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른들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닌 거잖아. 말 맞다나 우리한테 돈을 달라길 하시길 하냐? 아니면 봉양을 하라고 하길 하냐? 우리가 손을 벌렸으면 벌렸지 절대로 우리한테 의탁하실 분들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우리 사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제가 남편에게 캐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밀물이 밀려오듯이 많은 선물 공세를 하셨어요. 세상에 명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하나같이 머글이 특이하고 색깔도 어쩜 그렇게 튈 수 있는 건지. 물론 감사하긴 받았지만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선물 공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대가 없는 베품은 없는 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씨가 되어 결국에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가 제게 고가의 명품백을 들고 오셨어요. 인디 핑크라고 하시며 제게 작은 백을 주셨는데 속으로는 저렇게 작은 게 백으로서 효율성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뭘 넣을 수도 없는 작은 백이었는데 저런 걸 사는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신기해했었죠. 제가 빤히 백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저희 시어머니 제게 그러시더군요. 왜? 마음에 안 드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백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어렵게 구한 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구나. 왜? 다른 색으로 구해볼까?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선물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오실 때마다 제게 선물을 주시니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요. 제가 배가 불러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엄청 부담이 돼요. 어머니 마음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게 선물 공세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이제부터는 뭐든 주고 싶어 하는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야, 하시면서 말이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부탁이라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시며 제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순 없지만 새로운 사업에 사업자 명의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다고, 가족들끼리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며 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명의인데, 물론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것 같았지만 당황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명의를 빌려드리는 것은 책임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명의 하나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냐고 속상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거였구나. 나는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할 줄은 몰랐다. 만일 네가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명의를 빌려줬을 거야.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속이 좀 상하다. 네 뜻 잘 알겠고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지금 네가 거절한 이 일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테니까. 명의를 빌려달라는 것도 이상했지만 제가 단번에 거절을 하자 한눈에 변해버리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수상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주신 모든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방부터 신발, 시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즈음이었는데 한 트럭으로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이것저것 선물하셨던 이유가 제 명의였어요. 선의의 선물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으셨네요. 명의는 가족 간에도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어떻게 설명 하나 없이 제게 명의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절대 빌려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돌려드릴게요. 딱 봐도 엄청 비싼 물건들 같은데 저같이 촌스러운 사람한테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거 들고 신고 갈 데도 없어요.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지 말고 받지 않는 걸로 하시죠. 아무리 자식지간이어도 명의 도용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니 이런 걸 부탁하는 시댁이 있나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혹시 이상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냐고, 내 명의를 가지고 위법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당장 이혼을 하자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댁에 저당 잡힌 것이 있냐고 몰아붙였죠. 이제 막 1년 넘은 며느리에게도 명의를 달라 하는데 아들에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참 이분들이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는 명의나 이런 이야기는 1원 방구 단 한 번도 요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사실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고 남편 또한 회계망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하고는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물론 제가 좀 오바스럽게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그리고 며느리니 가족이니까 믿고 제게 요구를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친한 친구가 가족 간의 재산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혈연도 다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작은 언니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며 결국엔 몸싸움에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는 돈 앞에 이익 앞에 가족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처절하고 언제든지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 옆에서 세상 그 짓꼴을 다 봤었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싹은 아예 잘라놓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시댁에 철저하고도 비밀스럽게 쳐놓은 거미줄에 어떤 사람이 걸려들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동서와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될까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남편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라고 저를 챙겨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가끔 연락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의심스러웠던 것이었지 동선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시간이 되면 동서와 시동생과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는 되었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행동들을 동서에게 똑같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제가 생각했을 땐 어린 사람들이었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었는데 혹시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 동서에게 살짝 경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 형님,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한테 뭘 바라고 해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형님한텐 죄송하지만 어머님 항상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형님보다 더 정가고 이제 진짜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고요. 형님하고 어머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어머님 말로는 형님이 워낙에 깐깐하고 잘난 척을 해서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형님은 똑똑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형님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절대 형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한테 복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편해요. 그럼 알아서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거든요. 저는 지금의 제 생활이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중에 어머니가 전 재산을 모두 저희한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섭섭해하진 마세요. 제가 형님을 모른 척 하겠어요? 조심해서 좋을 것 없다고 이야기한 제가 더 무안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동서는 제게 난색을 표하며 고민을 토로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기를 적당히 받고 적당히 시댁에 비빌 것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동서가 안타까웠지만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셨었는데 동서에게는 처음부터 비슷한 것을 요구를 하셨었더군요. 처음엔 별 의심 없이 사업체에 필요해서 그러니 신분증을 좀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등본을 떼오라 하셨고 이제는 인감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죠. 인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옛날 집안의 망나니들이 밤중에 몰래 기어들어와 집문서랑 인감을 들고 튀었지 뭐예요 라고 할 때 그 인감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기저기 돌렸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은 당연지사 알 법한 것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내어놓다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며 필요하다 하셨냐 하니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하시며 이야기를 하셔서 못 알아먹었다는 바보 같은 말만 하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원하셔서 처음에 어려웠으니까 그냥 드렸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 아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방방 뛰시는데 당장이라도 오늘 시댁에 쳐들어갈 기세세요. 그냥 생각 없이 저희 올케 언니랑 수다 떨다가 나온 말인데 올케 언니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댁이 어딨냐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 욕하시고 암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별일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형님도 이미 겪으신 일이었잖아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형님도 다 주셨다고 하던데 맞죠? 형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설마 확인도 안 하고 주셨겠어요? 저 아무 일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어머님한테 살짝 말씀드려봤는데 왜 그걸 궁금해하냐고 오히려 제게 눈치 주시고 저 혹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지 않은 이유, 그리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게 된 이유를 말이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 순수한 의도셨는지는 몰라도 감이 좋질 않아 아예 기대를 못 하시게끔 저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부탁할 때도 한 번이 무섭지 두 번부터는 쉬운 법이라고요. 게다가 동서나 저는 며느리 입장인데 시부모님의 부탁을 쉽게 거절 못하는 약점이 있었으니 섭섭하다 서운하다 해도 초장부터 박살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 행동을 했다 했지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신분증, 등본, 인감을 떼어드린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을 했어야지. 친정 부모님들이 큰일인 것 같다고 하시니까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야? 그러기에 동서, 내가 뭐라 그랬어? 좀 의심을 하라고 했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시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동서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뭘 하셨는지 나도 모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거짓말로 할 순 없어.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된 건지 그걸 여쭤봐. 내가 생각했을 땐 그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동서는 바들바들 떨었고 제 말대로 자세하게 시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와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돼 전화가 왔어요.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셨습니다. 통화 소리가 살짝 울리는 것을 보아하니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듯 했고 분명히 혼자는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 계셨겠죠. 두 분은 한 팀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이다 라는 말도 없이 목청이 찢어져라 하고 제게 소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마터면 고막 터질 뻔했네요. 네가 감히 둘째한테 뭐라고 했니? 도대체 네가 뭐라고 싸질렀길래 애가 잔뜩 겁을 먹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사기꾼이야? 아니면 우리가 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손 벌린 적 있어? 아니면 너한테 피해 끼친 적 있어?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뭔데 우리랑 우리 며느리랑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탕질이야? 니까짓 게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랄을 떨고 있는 거냐고? 네가 나가 떨어졌으면 그냥 찌그러져서 조용히 살아. 너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첫째 아들도 잃게 만들더니 이젠 둘째들까지 우리 곁에서 떼어놓을 참이니? 네가 세상 무서운 게 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붙어있는 입 온전히 가지고 있고 싶으면 나불거리지 마. 알겠어? 우리랑 영 끊고 사는 것처럼 둘째네한테도 관심 끄라고. 협박도 저런 무지막지한 협박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모든 싸움은 처음 기세라고 하죠. 저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고 저 또한 제 귀에 울대가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세요? 조용히 얘기하셔도 다 알아들으니까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무슨 짓거리를 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는데요. 그냥 동서가 물어보길래 상식적인 것을 저는 이야기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쩜 수법이 하나도 변하질 않으세요? 선물 몽땅 안기고 빠져나갈 수 없게 홀린 다음에 이것저것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동서 그 사람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곧 질질 흘리는 애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 나이 잡숫고 순진한 며느리 꼬드겨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뭐에 사용을 하셨는지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명의 빌려드리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동서 개인정보는 어디에 사용하신 건데요? 거봐요. 말씀 못하시잖아요. 당연히 동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동서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도 놀라지 않겠어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돈의 행동이? 참 어마무시하시네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이따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찾아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나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빠네도 함께 가는 것 같은데 만일 아무 일 없었고 위법적인 거 아니었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혼쭐 좀 나실 것 같던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바를 떠시는 거 보면 딱 답 나와요. 이것저것 사업은 벌려놓았는데 자금줄 막혀버리니까 그거 메꾸려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시고 약삭빠르게 규제와 법망은 피하려고 남의 명의 도용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사업자 명의인 당사자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좋은 거면 어머니 자식들한테 빌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한 번도 요구하신 적 없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자식들한테는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대요? 언제든 이혼하면 남대는 그런 며느리들한테나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뻔히 보이는 수법 아닌가요? 나중에 정리되지 않고 긴장을 하며 벌벌 떨고 있는 동서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난리 완전 낭장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돈지간에 고성 오가고 삿대질에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허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식품 보조제를 판매하는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딱 들어보니 피라미드 다단계 같았어요. 왜 동서에게 이것저것 개인정보를 요구했냐고 물어보니 그 대답은 확실하게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동서에게 몇 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요. 왜 M1 며느리를 끌어들이신 건지 참 이해도 안 되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긴 합니다. 들어온 며느리는 끌어들이면서 자기 자식들은 소중한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반발을 했을 때 맑게 못 알아먹는다고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냐고 답답하다 하셨으면서 순순히 따른 동서에게는 결국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셨네요. 골치 아플 것 같아 저는 동서에게 그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좋다고 시부모님에게 바짝 달라붙었던 것은 사실이니 인생 경험을 톡톡히 치렀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경고를 했을 땐 귓등으로도 안 됐더니 발등에 불 떨어지니 어떻게 하냐고 징징대는데 제가 그리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아먹은 것도 아니니 안쓰럽긴 하지만 피곤해지긴 싫더라고요. 가족이어도 용도를 알아야 응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니 무조건 믿고 가족이니 어찌 못 믿을 수 있는 거냐며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다고 의심 한 번 없이 모든 걸 내준 동서도 참 답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땐 앞에 있는 선물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났겠죠.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 주신 선물들도 모두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마터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주었다면 저 또한 빚쟁이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동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간 받은 명품들이 진짜라면 그거 팔아서 빚 갚는 데 쓰면 될 것이고 만일 그게 다 가짜였다면 글쎄요. 유행을 바라고 편하기만을 바랐으니 그냥 덤탱이 써야겠죠. 자기 능력껏 살 생각을 했어야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가족 간에는 돈 거래도 명의 거래도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시댁으로 인해 또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